자, 8강 키 핵심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우리 8강 키 핵심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무건대리에 대해서 봤죠. 무건대리, 협의의 무건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129조 표현대리. 근데 125조 표현대리라고 외우지 말고 대리건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라고 외워두면 아주 금상첨화가 됩니다. 자, 126조 표현대리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되고요. 129조 표현대리는 대리건 소멸의 표현대리.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표현대리와 관련돼서 그렇게 외워두면 아주 나중에 요건하고 성립 요건하고 효과가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건대리에 대해서 보죠. 자, 첫 번째 무건대리인이 한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주인 여부의 확답을 제거해서나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대. 그러면 결론적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여기가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꼭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최고는 본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최고는 본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철회는 본인이나 무건대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최고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최고에 대해서는 선의, 악의, 그 다음에 철회에 대해서는 뭡니까? 선철이라고 그랬죠. 선의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최고는 본인, 그 다음에 철회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무건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최고는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로 표현이 또 탄력적으로 지문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철회는 본인이나 무건대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주인입니다. 자, 주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행해져야 되고 그 일부에 대해서 주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주인을 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올해 출제된 지문이네. 지금 이게 뭡니까? 키 핵심 지문이에요. 키 핵심 지문이라면 무건대리와 관련돼서 단골 포인트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 지문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자꾸 익혀서 우리가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3번과 관련돼서 의미가 올해가 출제될 거예요. 간접적으로. 자, 4번에 무건대리 주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무건대리 주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계약 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무건대리 주인은 유동적 무효다. 그럼 주인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 유동적 무효.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 4강인가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 뭐예요? 계약에 의사표시가 없을 때 주인하게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 유효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리인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을 못하고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한 경우는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요겁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무건대리 책임과 관련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5개는 자주 출제되는 범위니까 우리가 5개는 반드시 숙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표현대리죠. 자, 표현대리는 표현대리입니다. 자, 유건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야. 무건이 무효가 유효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건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표현대리도 일종의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건대리 일종이라는 걸 우리가 설명해 놨고요. 그러면 가로 1번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건대리의 성질이 유건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 표현대리가 결론적으로 표현대리가 유건대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환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주인이 있을 때까지 무건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선철이야. 선철과 관련돼서 철회건. 그러면 선철과 관련돼서 본인의 주인이 있을 때까지 무건대리 이유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선의의 상대방. 철회. 그래서 선철.
세 번째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이 처리하기 전에는 주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본인은 우리의 무권 대리, 그러면 협의의 무권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는 뭐다? 아까 계속적으로 이야기됐어요. 상대방 보호 제도라는 게 공통적 효과라는 거 의미를 우리가 가져왔죠. 그래서 세 번째 의미가 탄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 표현 대리는 표현 대리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이나 제3자, 전덕자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이 말은 본인은 표현 대리에 의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가실이 있다 하여 가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기본서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기본이고 자, 그러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시 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있다. 그래서 아까 대리권 129조, 125조 표현 대리죠. 125조 표현 대리는 125조 표현인은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을 수여했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적용이 없어. 126조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이 있고요. 129조 표현 대리도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와 관련돼서 우리 좀 더 보시죠. 4번의 기본 대리권은 요 4번과 관련돼서 참 이거는 긴출 문제입니다. 기본 대리권을 등기 신청 행위라 할지라도 공법 표현 대리에서 그 권한을 유월하여 유월이라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다는 거죠. 권한을 넘어 대물 변제라는 사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의 존재는 동종 동량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 행위라는 것은 등기 신청 행위라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바로 공법상 행위가 돼. 공법상 행위, 사법 행위 뭐다? 동종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기본 대리권은 사법상 권한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한도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탄력적으로 지문을 변경을 우리가 시켜놔야 되고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는 동종유사할 행위일 필요가 없고 전혀 별개의 대리권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요 4번은 두 개의 지문을 탄생시키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다섯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서 무권 대리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 따라서 그 이유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5번이고요. 126조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된 것은 바로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이미 소멸한 대리권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미 대리권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면 그때는 126조 표현 대리도 될 수 있다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핵심 지문에 대해서 우리 무권 대리 지문과 표현 대리 지문, 요 지문들은 계속적으로 뽑아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이해해야 돼. 이해가 안 되면 기본서를 읽고 또 읽고 해서 우리가 민법을 주파하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는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문들을 공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돼. 그러면 우리 8강에서 핵심 지문 요것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8, 90%는 전부 이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